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만과 체중 감량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지금 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과 간과 무릎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만의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법, 생활 속 실천으로 체중 감량을 하는 법, 약 없이 관리하는 민간요법, 그리고 정부 복지 혜택까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비만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살이 조금 찐 것 같다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체중이 3kg만 늘어도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니어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체중이 늘어날수록 심혈관 질환과 관절 질환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침묵의 독과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비만이 왜 더 위험한지, 약 없이 체중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병원비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체중 관리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염증이 자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늘어나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을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도 체질량 지수 기준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복부 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비만이 더 위험한 이유는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자료에 따르면 근육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체지방이 증가하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 비만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단순 저장 에너지가 아닙니다.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하며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즉, 비만은 조용히 진행되는 전신 질환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여 지방간을 만들고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무릎과 허리에 과부하를 주어 관절을 빠르게 닳게 만듭니다. 지금 체중계 숫자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체중이 5kg 늘어나면 다시 빼는데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이렇게 살이 쉽게 찌고 어렵게 빠질까요? 첫째, 가장 큰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탄수화물을 자주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즉,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에 또 먹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 하버드 메더컬 스쿨 연구진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수록 복부 내장 지방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단순합니다. 밥을 줄이기보다 흰쌀밥 대신 잡곡을 섞고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 감소입니다. 시니어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근감소성 비만이 노년기 대사질환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2번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오르고 앉기를 10회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대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바로 한번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 셋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올리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감소합니다. 결국 늦은 밤 간식으로 이어집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수면센터 자료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 비만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2시간 전부터는 TV 대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조명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 분비가 안정됩니다. 넷째, 잘못된 다이어트 습관입니다. 굶으면 빠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근육부터 빠지고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요가 반복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를 보하고 기혈순환을 돕는 것이 체중 관리의 기본이라고 설명합니다. 식사를 거르는 대신 세 끼를 소량으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오히려 체지방 축적을 막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선택형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흰쌀밥 대신 잡곡 3분의 1 섞기. 둘째, 하루 2번 의자 일어나기 10회. 셋째, 잠들기 전 조명 낮추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계단 한 층에서 숨이 턱 막힌다면 그건 체력이 아니라 비만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비만의 무서움은 살이 찌는 속도보다 몸이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를 때가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첫째, 숨이 짧아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가던 거리가 15분, 20분으로 늘어난다면 몸이 산소를 더 힘들게 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 허리, 발바닥이 자주 쑤시고 뻐근해집니다. 체중이 늘면 관절이 받는 충격이 커져서 통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셋째, 식후에 졸음이 심해지고 단 것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고 빨리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밤에 콧골이, 숨머짐, 자주 깨는 일이 늘어납니다. 질병관리청 건강정보에서도 비만은 수면의 질과 연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섯째, 허리띠 구멍이 어느새 한 칸, 2칸 앞으로 가고 배가 단단하게 앞으로 나옵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강정보에서는 내장 지방이 늘수록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과 연관되어 더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점수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초만 솔직하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1. 최근 6개월 사이 허리둘레가 2cm 이상 늘었습니다. 얘라면 2점입니다. 2. 식사 후 졸음이 자주 오고 단 것이 당깁니다. 얘라면 1점입니다. 3.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얘라면 2점입니다. 4.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립니다. 얘라면 1점입니다. 5. 코골이가 심해졌거나 가족이 숨이 멎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얘라면 2점입니다. 6.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얘라면 2점입니다. 7. 저녁에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야식이 늘었습니다. 얘라면 1점입니다. 8.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중성지방 중 하나라도 경계 또는 이상 소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라면 2점입니다. 9. 최근 넘어질 뻔한 일이 늘거나 다리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얘라면 1점입니다. 10. 체중이 늘었는데 팔 허벅지는 가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얘라면 2점입니다. 합계가 0점에서 4점이면 아직은 경고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생활 루틴만 정리해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합계가 5점에서 9점이면 위험 구간입니다. 내장 지방과 근감소가 함께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합계가 10점 이상이면 빨간불입니다. 대한비만학회와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하는 기준에 맞춰 비만, 복부비만, 대사 이상 여부를 병원이나 건강검진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도 허리둘레가 크지 않다면 위험이 다를 수 있고, 체중이 정상이어도 허리둘레가 크면 복부비만일 수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도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복부비만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오늘 줄자 하나로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니어 비만은 조용히 늘고 있고 병원비는 그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비만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2024년에 34.4%로 성인 3명 중 1명꼴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남성은 41.4%, 여성은 23%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30대와 40대에서 절반 수준으로 높게 보고되었습니다. 여성은 60대, 70대에서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꼭 봐야 하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복부비만입니다. 대한비만학회가 발간한 비만 팩트시트에서는 복부비만 유병률이 2013년 20%에서 2022년 24.5%로 증가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체중은 크게 안 늘었는데 허리둘레만 늘어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복부비만은 당뇨, 고혈압, 지방간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름길이 되기 쉽습니다. 해외 흐름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비만 유병률이 199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성인 약 16%가 비만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세계 비만연맹의 월드 오비시티 아틀라스 2025에서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성인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과체중 또는 비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헬스 에러 글랜스 2025에서는 2003년부터 2023년 사이에 OECD 평균 비만 비율이 13%에서 19%로 증가했다고 제시합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만은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만성질환이 되었고, 특히 시니어에게는 근감소, 낙상, 대사질환이 한 번에 겹치는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남은 내용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비만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가 단순히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퀴즈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식사 시작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밥을 먹기 전에 딱 이것 60초만 먼저 해도 내장 지방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물 한 컵을 먼저 마신다. 둘째, 채소를 60초 동안 먼저 먹는다. 셋째, 밥을 절반만 먹는다. 넷째, 과일을 먼저 먹는다. 예, 보기가 대부분 나쁘진 않은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문제입니다. 시니어 비만은 서서히 살이 찌는 병이 아니라 갑자기 인생이 꺾이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모 어르신은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허리띠가 한 칸 늘어난 것을 두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주변에서 살 좀 빼셔야 한다고 말해도 나는 밥만 먹는데 뭘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올라오다가 계단 2층에서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는 다리가 붓고 누우면 숨이 더 차서 베개를 2개나 받치고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다음날 가족이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중이 늘면서 심장과 혈관이 계속 과부하를 받아왔고 지금은 경고가 아니라 거의 마지막 신호에 가깝다고 말입니다.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공복 혈당도 경계 수준을 넘었고 간에는 지방간 소견이 보였고 중성 지방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모 어르신은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심했던 것, 저녁만 되면 단 것이 미친 듯이 당겼던 것,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던 것, 코골이가 심해져 가족이 불안해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비만이 보내던 신호였는데 피곤해서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스스로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박모 어르신이 가장 후회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허리둘레 한 번만 재봤어도 건강검진 결과를 한 번만 더 꼼꼼히 봤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말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살은 내일부터 빼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남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지금 바로 내 허리둘레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약 없이 빼는 체중 관리. 사실은 식욕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돌리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시니어 비만의 큰 원인과 예방법으로 식사 순서, 근육 자극, 수면,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복되는 운동 이야기, 뻔한 걷기 이야기 대신 시니어 분들이 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비약물적 방법과 한방, 민간요법 중심으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욕이 폭발할 때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입이 심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맛을 끊으라고 참는 것보다 입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한 컵 천천히 마시면서 호흡을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몸이 따뜻해지면 위장이 급하게 신호를 보내는 느낌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으로 밤에 화장실이 늘 수 있으니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한방에서는 비만을 단순히 살의 문제가 아니라 담, 습이 쌓여 기혈순환이 막히는 흐름으로도 봅니다. 대한 한의학회 소속 한의사들의 비만 진료 현장에서는 침치료, 뜸치료, 부항 등을 체질과 상태에 맞춰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식욕이 강하고 더부룩함이 잦은 분은 위장 기능을 돕는 혈자리를, 몸이 차고 붓는 분은 수분 대사를 돕는 혈자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크니 가까운 한의원에서 체질과 복용약을 함께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민간요법 중에서 시니어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은 식사 속도 조절입니다. 밥을 줄이기 전에 먼저 젓가락을 쉬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한 숟갈을 먹고 나면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 한 번을 고르고 다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 신호가 뇌에 도달할 시간을 벌어주어서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적게 먹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먹도록 환경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넷째, 식후 더부룩함과 군것질 욕구가 강한 분은 계피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피차를 아주 연하게 타서 식후에 한 모금씩 드시면 입안의 단맛 욕구가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계피는 체질에 따라 속이 쓰리거나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고 간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시니어 비만에서 은근히 중요한 것은 붓기 관리입니다. 살이 쪘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붓기와 염분이 함께 끼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하루 이틀만이라도 국물,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의 빈도를 줄이고 대신 오이, 미역, 버섯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식재료를 반찬으로 늘려보시면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 체중 관리는 약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과식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을 알아채고 그 순간의 리듬을 바꿔주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검사 한 번이 평생 다이어트 100번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하고 치료 전략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검사는 줄자와 계산기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비만을 체질량 지수 25 이상으로 복부 비만을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리둘레는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갈비뼈 아래와 골반 위 중간 지점을 수평으로 재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중이 정상이어도 허리둘레가 크면 내장 지방형 비만일 수 있으니 줄자부터 꺼내셔야 합니다. 둘째, 병원이나 검진에서는 어떤 항목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 안내에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측정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공복혈당, 혈압, 간 기능, 고지혈 관련 검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비만은 단독 질환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지방간, 이상지질혈증과 함께 묶어서 확인해야 치료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급격한 체중 증가가 있었거나 유독 배만, 갑자기 나온 분은 갑상선 기능, 약물 영향, 수면 무호흡 같은 숨은 원인을 의사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치료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치료가 기본이지만 시니어는 무조건 굶고 빼는 방식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내과 전문의는 보통 체중을 단기간에 크게 빼는 목표보다 허리둘레와 대사 수치를 먼저 안정시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행동치료, 영양상담, 동반질환 치료가 함께 들어가고 당뇨가 동반된 경우에는 식욕과 혈당을 같이 잡는 약물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비만 치료 약물은 개인의 질환과 복용약에 따라 적응증과 부작용이 달라지니 반드시 주치의와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넷째, 고도비만에서는 수술 치료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월부터 비만 대사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 적용 기준을 체질량 지수 35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면서 합병증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수술은 영양 결핍과 근손실 위험도 함께 보아야 하니 내과, 외과, 영양팀이 함께 평가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모 어르신은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허리둘레가 어느새 5cm 늘어났고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경계, 중성지방 상승,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모 어르신은 그날 바로 검진 결과를 들고 내과 상담을 받았고 의사가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체중 목표가 아니라 허리둘레 목표였습니다. 한 달 동안은 무리한 감량 대신 식사 사진을 찍어 패턴을 확인하고 영양 상담에서 단백질과 채소 비율을 조정했으며 필요시 약을 쓰기 전에 수면 무호흡 의심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3달 뒤 허리둘레가 줄고 공복혈당이 안정되면서 어르신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체중계 숫자보다 숨이 덜 차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니어 체중 감량의 진짜 성공은 체중이 아니라 기능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섯째, 비용 절감 팁과 복지 서비스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비용 절감 팁은 국가건강검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일반 건강검진 안내에는 일반 건강검진 비용을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핵심 검사를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비용 절감 팁은 보건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보건소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형태로 운동, 영양 교육과 체성분 측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용 절감 팁은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면 급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 대사 수술 급여 기준에 해당된다면 비급여로 전액 부담하는 것과는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에서는 최근 10년간 본인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예전 결과와 비교해 체중과 허리둘레 변화 추세를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 비만 치료는 체중계를 덜 보는 대신 허리둘레와 혈당, 혈압, 지질 수치를 더 자주 보는 전략이 더 빠릅니다. 검진, 상담, 프로그램, 급여 기준을 한 번에 묶어 활용하시면 건강도 지키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지 않아도 허리둘레가 줄면 당신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 비만 관리의 승부는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내장 지방과 대사 수치와 일상 기능에서 갈립니다. 오늘 내용 핵심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만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과식 모드로 고정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니어 비만은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겹치기 쉬워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이 정상이어도 허리둘레가 크면 복부 비만일 수 있고 그게 당뇨, 고혈압, 지방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빠른 출발은 줄지하로 허리둘레를 재고 건강검진 수치로 내 몸의 현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치료는 무조건 굶는 방식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고 생활 패턴을 바꾸는 방식이 더 오래갑니다. 이제 시니어 분들께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비만 퇴치 핵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걷기 30분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보셔도 부담이 적고 효과 대비 시간이 아주 적게 드는 방식입니다. 첫째, 비만에 유독 좋은 한 가지, 바로 식사 시작 60초 채소의식입니다. 밥상을 받으면 첫 60초는 밥을 건드리지 말고 눈앞에 채소 반찬이나 나물, 김치에서 짠 국물은 털어내고 그 채소를 천천히 씹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60초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충격을 줄여주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밥 한 숟갈을 먼저 뜨는 것인데 그 순간부터 혈당 롤러코스터가 더 쉽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모두를 완벽히 하실 필요는 없고 하루 한 끼만 이 60초를 지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만에 유독 나쁜 한 가지, 바로 액체 칼로리입니다. 밥은 줄였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믹스커피, 달달한 두유, 과일 주스, 요구르트 같은 음료를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체 칼로리는 씹지 않아서 포만감이 약하고 몸은 칼로리를 이미 먹은 것으로 계산해 지방 저장 신호를 더 쉽게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단 하나만 끊으신다면 음료로 마시는 달달한 칼로리를 먼저 끊어보셔야 합니다. 셋째, 당장 실천할 최소한의 실천 목표를 수치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하루 한 번만 허리둘레를 재지 마시고 주당 2회만 재십시오. 월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이렇게 두 번만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같은 위치를 줄지하로 재서 메모장에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같은 7일 동안은 하루 한 끼만 식사 시작 60초 채소의식을 적용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해도 시니어 분들은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몸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체중은 물과 붓기로 흔들리지만 허리둘레는 내장 지방의 방향을 더 솔직하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 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을 놓치지 말고 검진표에서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수치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병원 상담 시간도 줄고 불필요한 검사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